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아르헨티나 대 핀란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아르헨티나는 5일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세터가 빠른 템포 분배를 통해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전개한다. 센터는 속공과 이동 공격을 유연하게 섞어 상대 블로킹 라인을 흔들고, 레프트는 강력한 오픈 공격과 백어택으로 득점을 이어간다. 라이트는 하이볼 처리 능력이 안정적이며 결정적인 순간에 블로킹까지 가담해 전술적 밸런스를 높인다. 리베로의 디그와 리시브 안정성이 세트 전개를 끊김없이 이어주며 후위 공격 연결까지 자연스럽게 완성된다. 교체 자원 역시 후반 세트에서 활력을 불어넣으며 상대의 흐름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정팀 핀란드는 사이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더블 세터 전술을 시도하지만 리시브 라인이 불안정해 연계가 자주 끊긴다. 센터 블로킹은 타이밍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 상대의 퀵오픈과 이동 공격에 취약하다. 레프트는 공격 시도는 적극적이지만 리시브 불안이 겹치면서 세트 운영 전체가 흔들린다. 라이트 역시 하이볼 처리에서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후반 세트에서는 체력 저하로 실책이 늘어난다. 결국 긴 랠리와 풀세트 양상으로 갈 경우 전술 응집력이 무너지고 교체 전력 활용에서도 한계를 드러낸다. 아르헨티나는 세터 중심의 빠른 전술 분배와 안정적인 리시브 라인을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 레프트 라이트 센터 포지션이 모두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강점이다. 반면 핀란드는 리시브 불안과 세터 연계 실패로 세트 전개가 쉽게 흔들리고 후반 집중력 저하까지 겹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력과 전술적 응집력에서 앞선 아르헨티나가 홈에서 승리를 확실히 가져갈 그림이 가장 현실적이다. 두 번째 경기 이란 대 이집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이란은 5일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세터가 빠른 템포를 배분하며 전체 공격 리듬을 주도한다. 레프트는 오픈과 퀵오픈을 적절히 섞어 상대 블로킹 라인을 흔들고, 아포짓은 강력한 백어택으로 득점 루트를 열어간다. 센터는 속공과 이동 공격을 번갈아 사용해 블로킹 벽을 분산시키며, 리베로는 넓은 수비 범위와 빠른 디그로 후위 안정감을 제공한다. 그래서 세트 후반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전술적인 완성도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홈에서의 압박은 리시브 안정과 세터 연계 플레이를 더욱 매끄럽게 만들어준다. 원정팀 이집트는 사이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두 명의 세터가 템포 변화를 시도한다. 하지만 리시브 라인이 흔들릴 경우 세터와 공격수 간 연결이 자주 끊기며 속공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레프트는 초반 강타로 분위기를 끌어올리지만 범실이 많아 안정적인 전개가 어렵다. 아포짓은 공격 의지는 강하지만 후반 체력 저하와 함께 결정력이 떨어지고 블로킹 집중력도 흔들린다. 결국 세트가 길어질수록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고 전술적 응집력이 무너지는 약점을 드러낸다. 이란은 세터의 빠른 템포 배분과 리시브 안정성을 기반으로 공격과 수비를 균형 있게 전개한다. 레프트와 아포짓의 다양한 공격 루트가 살아나고 센터와 리베로가 결합해 수비 라인을 완성한다. 반면 이집트는 리시브 불안과 체력 저하가 겹치며 후반 집중력이 무너질 수 있다. 결국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흐름 제어 능력에서 이란이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뚜렷하다. 세 번째 경기 우크라이나 대 벨기에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우크라이나는 사이 포메이션을 활용해 더블 세터 운영을 시도하지만 리시브 라인 흔들림이 자주 발생한다. 리베로가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면 세터의 볼 배급이 단조롭게 변해 공격 루트가 제한된다. 레프트와 라이트는 강타로 분위기를 바꾸려 하지만 사이드 아웃 상황에서 블로킹 라인을 뚫는 과정에서 효율이 떨어진다. 미들 블로커의 속공 역시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타이밍이 무너져 공격의 날카로움이 크게 감소한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경기 흐름이 길어질수록 공격 전개와 수비 전환 모두에서 불안 요소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원정팀 벨기에는 5일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세터가 빠른 퀵세트와 속공 배급을 고르게 활용하며 공격 전술의 짜임새를 유지한다. 레프트는 오픈 공격과 백어택을 교차로 구사해 블로킹 라인을 흔들고, 라이트는 파워 있는 강타로 마무리를 책임진다. 미들 블로커는 속공과 이동 공격을 통해 스파이크 포켓을 만들어내며 상대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압박한다. 리베로는 서브 리시브 안정성을 유지해 세터와의 연계를 끊김없이 이어주고 후위 디그 범위에서도 높은 집중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벨기에는 포지션 전환 속도와 패턴 플레이 완성도 모두에서 우크라이나보다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리시브와 세터 조율에서 불안이 드러나며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효율이 급락한다. 반면 벨기에는 세터의 빠른 템포 조율과 레프트 라이트의 강타, 미들 블로커의 속공이 맞물리며 다양한 공격 패턴을 완성한다. 수비 라인도 리베로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돼 긴 랠리에서도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응집력에서 앞선 벨기에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경기 세르비아 대 체코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세르비아는 5일 포메이션을 주로 활용하며 세터와 공격수 간의 연계가 부드럽게 이어진다. 센터는 퀵오픈과 속공을 연속적으로 시도하며 상대 블로킹 라인을 무너뜨리고 라이트는 백어택으로 득점 루트를 안정적으로 가져간다. 레프트는 하이볼 처리와 오픈 공격에서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며 긴 랠리에서도 차분하게 마무리한다. 리베로의 리시브 안정성이 높아 세터가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활용할 수 있고 블로킹과 디그 커버까지 유기적으로 맞물린다. 그래서 세르비아는 전술 패턴이 다양하고 수비 커버까지 탄탄해 흔들림이 적다. 원정팀 체코는 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를 운영하지만 라인 간격이 자주 벌어지며 전술 완성도가 떨어진다. 레프트는 오픈 공격을 시도하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면 하이볼 의존도가 커지고 라이트의 백어택도 성공률이 불안정하다. 센터의 속공은 초반에는 위협적이지만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타이밍이 늦어지며 블로킹에 잡히는 경우가 많다. 리베로 라인이 압박을 받을 경우 세터 선택지가 제한되고 세트 플레이 전개 과정에서 잦은 실책이 발생한다. 결국 체코는 세트가 길어질수록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고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진다. 세르비아는 세터와 공격수 간의 호흡이 매끄럽고 리시브 안정성을 바탕으로 전술 선택지가 넓다. 센터의 속공과 라이트의 백어택이 반복되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고 블로킹 집중력까지 더해져 흐름을 잡는다. 체코는 리시브 흔들림과 세트 플레이 불안으로 전술 응집력이 떨어지며 세트 후반 실책이 반복되는 경향이 크다. 이 경기는 세트 전체 흐름에서 세르비아가 끊김없는 전술 전개로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 프랑스 대 대한민국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프랑스는 6-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더블 세터 체제를 통한 변칙적 공격 루트를 전개한다. 리시브 라인이 안정적으로 받쳐주면 세터가 템포를 자유롭게 조절하며 속공과 퀵오픈을 동시에 가동한다. 사이드 포지션은 강력한 크로스 스파이크와 라인샷을 활용해 상대 수비 범위를 끝까지 흔들어 놓는다. 중앙 포지션은 이동 속공과 페인트를 섞어 블로킹 타이밍을 빼앗는다. 또한 후위 라인의 백어택 공격이 후반부 득점 흐름을 안정시키며 벤치의 교체 카드 활용도 기민하다. 작전 타임을 통해 분위기를 끊는 타이밍 역시 완벽해. 전체 경기 운영의 디테일이 살아있다. 원정팀 대한민국은 4-2 포메이션에 의존하면서 전개 구조가 단순하다. 리시브 라인의 흔들림이 많아 세터 선택이 제한되고 사이드 공격으로만 몰리며 패턴이 단조로워진다. 속공이 원활히 연결되지 못하고 후위 공격은 정확도가 떨어져 득점 효율이 낮다. 블로킹 라인의 높이와 간격 유지도 불안정해 상대 퀵오픈이나 교차 패턴에 쉽게 무너진다. 세트가 길어질수록 체력적 부담이 가중되며 후반 집중력 저하로 연속 실점이 발생한다. 벤치에서 전술 대응 능력이 떨어져 흐름 반전이 어렵다. 프랑스는 더블 세터 운영과 다양한 포지션 활용을 통해 패턴을 다각화한다. 리시브 안정성과 블로킹 벽의 완성도가 높아 어떤 상황에서도 흐름을 지배할 수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리시브 흔들림과 단조로운 공격 루트가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이 경기는 프랑스가 초반부터 주도권을 쥐고 세트 내내 흔들림 없는 우위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여섯 번째 경기 브라질 대 중국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브라질은 6-2 포메이션을 활용해 더블 세터 전개로 다양한 각도의 공격을 만들어낸다. 레프트는 리시브 안정성을 바탕으로 퀵오픈과 오픈 공격을 자유롭게 구사하며 라이트는 후위에서 강력한 백어택을 시도해 상대 수비를 흔든다. 센터진은 이동 속공과 블로킹 리듬을 동시에 가동해 상대의 패턴 플레이를 무너뜨린다. 리베로는 후위 라인에서 빠른 디그와 커버링으로 수비 조직을 단단하게 유지하며 긴 랠리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는다. 브라질은 교체 자원의 즉시 투입 효과까지 뛰어나 세트마다 전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 원정팀 중국은 스프레드 오펜스를 시도하지만 리시브 라인의 불안으로 인해 세터 선택지가 제한된다. 레프트는 초반 강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범실 위험이 높고 라이트는 후위 공격에서 안정적인 득점 루트를 만들지 못한다. 센터진은 블로킹 벽을 유지하지 못해 상대의 퀵오픈과 속공에 쉽게 뚫리는 장면이 반복된다.
리베로 역시 수비 범위를 넓게 커버하지 못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연결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 결국 중국은 세트가 길어질수록 전술 응집력이 떨어지고 범실 누적이 승부의 발목을 잡는다. 브라질은 6-2 포메이션 특유의 다양한 공격 루트와 안정된 리시브, 그리고 벤치의 전술 대응 능력까지 모든 면에서 완성형이다. 중국은 스프레드 오펜스를 시도하지만 리시브 불안과 범실 누적으로 흐름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브라질이 초반부터 압도적인 전술 운용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뚜렷하다.